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의 마지막 기운이 흩어지고 있었지요. 박선희는 식탁 위에 놓인 금빛 시계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퇴직식 날 회사에서 받은 기념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문장이 각인된 상패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선희는 천천히 시계를 차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팔목에 빛이 스며들 듯 반짝였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의 작은 진동음만이 삶의 흔적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퇴근은 늘 어둠이 깔린 뒤였습니다. 고객 신뢰가 전부입니다. 그 신념으로 살았지요. 차가운 돈을 다루면서도 그녀의 손끝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확인하고 통장을 건네며 고객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 곧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자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은행의 젊은 직원들은 디지털 창구로 고객을 응대했고 선의의 자리는 점점 뒷전이 되었지요. 선배님, 요즘은 AI가 거의 다 해요. 후배의 웃음 섞인 말이 선의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퇴직식 날 회사 로비에는 축하 꽃다발이 쌓였습니다. 사진 속의 선의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 3번의 식사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시계를 차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도 모든 게 규칙 같지 않았지요. 아파트 거실 한켠에는 낡은 소파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묵묵한 정적만 있었습니다.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남편과는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일도 방문객이 찾아올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 8시 뉴스에서 연금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오자 선희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이제 나도 내 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네.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지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밀폐용기 속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마신 커피잔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창밖에는 빌라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 창마다 다른 삶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네.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김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퇴직했으니까 이제 좀 즐겨야지. 요즘은 앱으로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같이 가는 모임 있더라. 앱으로 사람을 만난다고? 나이 50 넘은 사람이? 시대가 바뀌었잖아. 나도 가입했어. 재미있더라니까. 선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습관처럼 남은 경계심이 묻어 있었지요.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앱으로 사람을 만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손끝이 자연스레 화면을 스쳤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동년배 친구 찾기. 검색창에 그렇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등산, 카페 모임, 해외여행. 다들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지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요. 가입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선희님. 그 문장이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설렘은 아주 작았지만
그녀의 삶에 다시 불을 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지요. 선희는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클릭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평범한 설렘 뒤에 누군가의 의도된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날 이후 박선희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뛰었지요. 시니어 커뮤니티 앱에는 다양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등산 사진, 반려견 이야기, 책 모임 후기. 그녀는 댓글을 달며 낯선 이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멋지네요. 저도 그 길 좋아해요. 평범한 문장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현우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퇴한 사회복지사라고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에 그는 중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온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글 한 줄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레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몇 분 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님.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네요. 따뜻하게 지내시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일 하셨다니 멋지네요. 저는 최근에 퇴직해서 아직 조금 어색하게 지내고 있어요. 현우는 금세 답장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저도 잘 압니다. 사람을 도우며 살았던 제가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도록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음악, 책, 그리고 인생 이야기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지요. 며칠 뒤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래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선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온라인 대화는 따뜻했지만 현실의 만남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용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요. 그들은 잠실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지요. 박선희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제가 선이에요. 그들은 차분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잘 듣고 가끔 짧게 웃었지요. 30년이라니 대단하세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셨을까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요즘은 그게 칭찬이 되더라고요. 둘 다 웃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내가 너무 경계심을 풀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현우의 메시지가 도착하자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커피 맛보다 대화가 더 좋았네요. 그 문장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현우는 점점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선희님은 참 강한 분 같아요.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느꼈습니다.
문득문득 휴대폰을 확인했고 답장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퇴직 후 텅 비어있던 하루가 채워졌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그가 보낸 메시지가 조금 달랐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하네요. 은행에 오래 계셨으니 아시겠지만 현금보단 자산을 옮겨두는 게 좋아요. 선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투자 이야기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 혹시 투자 관련 일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지인들이 하는 걸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그는 웃는 이모티콘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문장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선희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사과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선희님이 부담스러우셨죠? 괜찮아요. 다만 저는 돈 이야기보다는 그냥 사람 이야기로 충분해요. 그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역시 선희님답네요. 진심으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 대화로 모든 게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심했고 관계는 이전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현우의 메시지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가끔씩 작은 부탁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지인 중에 여유 자금이 있는 분이 있나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앱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들이 모두 계산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진심 속에 단지 다른 의도가 섞여 있었던 걸까? 거실 불을 끄고 앉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기대는 걸까? 휴대폰 알림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우의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하려다 멈추고 다시 입력창을 지웠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그리고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그녀는 앱을 닫고 현우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낯선 링크 몇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대상 금전 피해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칭 주의보.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바로 그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진실을 확인해야겠지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하얗게 덮였고 박선희의 마음도 그만큼 차가워졌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낯익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현우 시니어 커뮤니티 멘토. 그 옆에 붙은 기사 제목이 그녀를 멈춰 세웠지요. 온라인에서 신뢰 쌓은 뒤 투자 유도 피해자 다수 발생. 눈을 떼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스크롤할수록 심장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의 증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그 문장은 그녀의 어젯밤과 같았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졌지요. 설마 같은 사람일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는 단골 카페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조심스레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장갑을 꼈지만 손끝이 유난히 시렸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오른 유리창 너머로 세상이 뿌옇게 보였지요. 그녀는 구석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다 평소 마시던 라떼 대신 블랙커피를 골랐습니다. 그날따라 단맛이 싫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목록에는 여전히 그가 있었습니다. 현우 씨. 그 이름만 봐도 여전히 낯선 떨림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그냥 직접 물어보자. 결심이 서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현우 씨, 요즘 뉴스 보셨어요?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피해 사건에 나오던데.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 단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답장이 왔습니다. 보셨군요. 저도 친구들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그 사람, 제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이에요.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곧 의심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기사 사진도 꽤 닮았던데요. 그래서 저도 곤란합니다. 혹시 믿기 어려우시다면 제 신분증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깔끔한 신분증 사진. 이현우 사회복지사 서울시 복지재단. 서류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선희의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위의 활자보다 중요한 건 말투와 시선이었지요. 그가 했던 대화, 작은 질문, 그리고 투자 이야기. 모두가 떠올랐습니다. 진짜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잔의 온도는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현우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시간 되시면 다시 차 한잔 할까요? 그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끝에는 늘 비슷한 말이 붙었습니다. 선희님 같은 분은 제가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켜준다는 말이 어쩐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처음엔 취미 이야기로 시작. 일주일 뒤부터 투자 언급. 두 번째 만남 이후 도와줄게요 반복.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연결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다음 날 선희는 시청 근처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현우 씨 근무하시나요? 서울시 복지재단 소속이라고 해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쪽엔 그런 이름의 사회복지사 없는데요.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정말요? 혹시 비슷한 이름이라도? 없습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가에 쌓인 눈이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물기에 젖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진실은 차갑고 단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희님, 오늘 왜 연락이 없으세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입력했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썼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합시다. 보내고 나서도 오랫동안 손에서 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분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켜드리고 싶어요. 믿어주세요. 괜찮아요.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면 그녀의 따뜻함은 어디로 가야 할까? 새벽이 밝을 무렵 창밖이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기록. 첫 페이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해야지요.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은 녹고 있었고 하늘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미세하게 따뜻해졌고 박선희의 마음에도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숨이 덜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켜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 기록을 지웠고 그가 남긴 사진과 메시지를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손끝이 아렸지만 지워질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다시 하면 돼요. 낮게 내뱉은 말이 거울 속 자신에게 닿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실의 문을 열자 젊은 사회복지사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속았어요. 그 사람이 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서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말을 하다 보니 숨이 편해졌습니다. 한 문장 내뱉을 때마다 오래된 결이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어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게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했지요. 상담사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선희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지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조금 열게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엔 망설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 실존하지 않더라고요.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메시지나 계좌, 혹시 기록 남아 있습니까? 예, 일부는 캡처해 놨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차분히 스크롤을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저희가 수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요. 형사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도 여전히 자신이 설 자리가 있다는 걸. 봄의 기운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 가지마다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기록이라 적혀 있었지요. 그녀는 새로 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믿자. 글씨는 흔들렸지만 의미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네. 무슨 일 있어? 응, 그냥 오랜만에 햇살이 좋길래. 조용히 웃음이 오갔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 그래,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배웠지만 사람은 아파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더라. 딸의 숨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살게요. 그래, 우리 둘 다 그렇게 살아요. 통화를 마친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오래된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처럼 속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펜 끝이 멈췄을 때 창밖 가로등 아래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며칠 후, 그녀는 복지센터 강당에 섰습니다. 중년의 남녀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곧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제 삶도 함께 무너졌지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청중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다시 선택하는 게 용기지요. 박수가 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예전에 비슷했어요. 정말요? 그땐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오늘 듣고 나니까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선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봄 햇살이 강당 창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요. 며칠 뒤 복지센터로 향하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희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연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실의 냉기, 복도의 발소리까지 모두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피해 예방 봉사단에서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사진이 너무 완벽하면 한 번 더 의심하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연두빛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지요. 그녀는 가방 속 노트를 꺼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짧은 쪽지 한 장이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래?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초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아직 생각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그냥 나를 깨우쳐준 인연이에요. 고맙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돼요. 그래, 이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으니까. 봄비가 창밖을 적셨습니다. 잔잔한 빗소리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희님, 사건 관련해서 해외 협조 중입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시 캠페인 있대요. 대표로 추천드려도 될까요? 제가요? 네, 이제 선희 어르신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회복이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나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복지센터 마당에서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꽃잎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쁘네요. 올해는 유난히 일찍 피었어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추웠던 만큼 따뜻해지는 게 빠르죠. 선희 어르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변한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예전의 나로, 아니, 더 단단한 나로. 그녀의 어깨 위로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게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속았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믿을 수 있게 된 시간이 내 인생의 봄이었다.